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행정벌 그랬어요. 이게 벌을 주는 거야, 진짜. 이제 행정법상의 의무가 국민한테 부여되어 있는데 의무를 위반을 해버렸어. 그래서 벌을 주는 거야. 우리 아까 이거 공부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이제 큰 이름으로 행정강제. 근데 이 행정강제라고 하는 건 장래에 필요한 상태 만들어내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장래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낸다. 또는 즉시강제는 의무는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조사도 미리미리 정보자료 수집해서 장래 무슨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하는 거 아니야? 장래 필요한 상태 이걸 실현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조치가 우리가 다시 항상 큰 틀의 개통을 먼저 하면 이게 강제 집행이 있고 즉시 강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여기다 이제 강제적인 행정조사 이것도 포함시켜 논의한다 그랬어. 근데 요거하고 이제 계열이 다른 게 행정벌 이렇게 부르는 거야. 벌은 장래 이행 상태 만들어내거나 필요한 상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이 의무를 위반을 해버렸어. 그래서 초점이 과거의 의무 위반,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가 벌이야. 제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응? 이게 1차적 목적인 거야. 물론 너 위반한 거에 벌 준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벌 받기 싫으니까 국민이 알아서 의무를 잘 이행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노림수도 그것도 있지. 2차적으로는 의무를 잘 이행하게끔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벌의 1차적 목적은 위반하면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응? 그래서 우리 행정벌에 의해가지고 뭐 썼어? 응? 어쩌고 저쩌고 두 줄 설명해놓고 특히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서 제재를 이게 키워드야.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게 제재가 목적인 이 조치를 제재로서 이제 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 밑에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세 개를 써놨어요. 세 개를 써놨는데 징계벌 나왔다. 징계벌도 위반했을 때. 근데 징계는 누구한테 하냐면 대표 징계 공무원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일반 국민한테 징계한다는 말 없어요. 일반 국민한테는 징계하는 거. 징계라는 벌은 조직 구성원에게, 우리 행정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에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 행정조직 안에서 벌 주는 거야. 그게 징계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들, 국가하고 특별한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한테 조직 내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는 벌이야. 반면에 행정벌은 모든 국민, 공무원이든 아니든 누구나,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야? 국민 누구나 지켜야 될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는 벌이 행정벌이야. 응? 그래서 요거 징계벌은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읽어보자. 행정벌은 일반 권력관계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냥 읽어. 일반 권력관계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력이 일반 권력이야. 응? 일반 권력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응? 사실 뭐 누구든지 하면 보통 우리가 국민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일지라도 행정법상 의무에 다 벌 주는 거야. 모든 사람 대상으로 주는 벌이 행정벌이야. 응? 반면에 징계벌은 특별 권력관계. 그러니까 국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 응? 내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무원이 의무 위반하면 주는 벌이 징계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과거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 주는 거는 똑같은데 벌 주는 대상이 다르고 벌 주는 목적이 다르고 벌 주는 그 국가의 권력적 기초가 다르고 등등 이래 달라가지고 결국 뭐야? 가장 핵심 두 가지 벌을 같이 줘도 이중처벌로 안 보는 거야. 응? 그게 이 부분의 포인트야.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병과할 수 있다. 응? 왜냐면 두 가지 벌이 다 이 목적, 성격 이런 게 다르게 이게 포인트야. 그렇죠? 거기다 체크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야, 엊그제도 뭐 보도 나오는데 경찰 공무원? 어떻게 할까?
경찰공무도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 많아? 그치?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사고 내고 뭐 걸리고 막 이래.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경찰 공무원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누구든지 음주운전하면 다 벌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징역형, 벌금형 이런 거 처벌받아요. 면허 취소도 되고. 응? 그거는 그러니까 면허 취소는 벌이는 아니고 따로 말하는 건데 하여튼 징역, 벌금형 받아. 재판해가지고. 그건 행정벌 받지?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소속 기관에게 통보가 가요. 그러면 소속 기관에서 조사를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해요. 그래서 제일 센 징계가 뭐야? 파면. 조직에 쫓아내지. 공무원 신분 박탈, 파면 해임, 뭐 아니면 뭐 감봉, 정직 뭐 이런 징계 조치래. 근데 그거는 별개야. 그건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별개로 주는 벌이야. 그래서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행정벌도 받고 또 조직 내부에서 징계벌도 받고 이렇게 두 개 벌이 같이 부과된다. 그래도 이거 이중처벌로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 둘 다 부과해도 된다. 병과할 수 있다. 응? 거의 다 두 가지 이상 같이 줘도 다 잘못된 걸로 안 봐요. 응?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했고 이제 집행벌. 우리가 이거는 뭐의 일종이었어? 아까 오늘 공부한 거. 강제집행의 한 수단 아니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장래의 의무이행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잖아. 이행강제. 근데 목적은 장래 이행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고 이거는 의무 이행 안 하는 상태가 또 확인되면 계속 부과하잖아. 그런 점에서 이게 진짜 벌하고는 다른 거지. 근데 옛날에 이걸 집행벌이라고 이름을 불러왔는데 괜히 사람만 헷갈리게 만들어. 진짜 벌처럼. 진짜 벌하고는 다른 건데.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법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집행벌이라고 이름 안 붙이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에다가 도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구별하기 쉽게 진짜 벌 아닌 거, 그지? 네,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건 공부한 거니까. 응? 그리고 밑에 형사벌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쉽게 하면 형법이 정한 범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게 형사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형법에서 정한 범죄 위반. 응? 형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했다고 형법이 정한 벌 주는 거 있지? 그걸 형사벌이라고 하면. 뭐 형법이 정한 범죄는 되게 생각나는 범죄 뭐 있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뭐 사기, 뭐 죄 많아. 형법이 정한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걸 형사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비슷해.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이제 굳이 이거 갖고 얘기를 하면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는 대부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사회적으로 나쁜 짓.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우리가 딱 들으면 이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주로 형법에서는 처벌 대상으로 해. 근데 행정법은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무슨 딱 듣는 순간 이건 진짜 반사회적으로 나쁜 행위 이렇게 인식 안 되는 그런 행위들. 응? 예를 들면 야 아버지가 음주운전했어. 자식이 자기 아버지 정말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생각 들어? 아버지가 살인하면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닐 정도가 되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제 와서 이제 음주운전을 엄청 지탄하지, 그지? 그렇지만 불과 이제 그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을 비교적 관대한 성향 아니야. 사람들이 그 진짜 사회적으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아유 재수 없어서 운 나빠서 걸렸네. 뭐. 근데 이제 국가 전체로 보면 음주운전하면 이제 사회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죠? 그래서 사고를 내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니까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지. 벌 주는 것도 징역형, 벌금형처럼 형법상의 범죄 저지르면 벌 주는 거랑 같은 종류의 벌, 뭐 징역, 벌금 이렇게 주는 거는 돼 있지만 벌 주는 목적이 이제 일반 행정상 사회 질서, 그러니까 엄밀히 구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 딱 그 위반 행위의 성질을 딱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건 반사회적 행위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행위를 주로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반면 행정법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벌돼야 되는 행위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식하는 거, 그지?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휴대폰 통화 이거 처벌해요? 응? 근데 이거 우리가 그 나쁜 짓이라고 별로 생각 안 들잖아. 이거 진짜 인간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할 범죄행위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성격상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지 엄밀한 구분은 좀 할 수 없어. 하여튼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징계벌만 그거만 체크할 것. 자, 그러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 지금 우리가 행정벌 공부하고 있으니까 행정법상의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에서 제재를 가는데 이게 어떤 벌을 주느냐? 그러니까 벌의 내용, 벌의 종류, 벌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눈대. 하나는 자, 이름 뭐라고 붙인대요? 행정형벌. 그다음에 행정질서벌 이렇게 이름을 붙인대. 두 종류로 하는데 요거야, 요게 차이야. 질서벌. 자, 앞에 거는 다 행정법상 또는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는 벌이라는 거야. 응? 그런데 벌 주는 게 뭐냐면 형벌이야, 형벌. 그러면 형벌이 뭐냐면 형벌이란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를 형벌이라 그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 근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벌의 종류를 9가지를 정해놨어. 사형부터 징역, 벌금, 뭐 구류, 응? 몰수, 뭐 자격 상실 등등 한 9가지 종류의 벌을 정해놨어. 그걸 형벌이라. 그래서 형법에 정해놓고 있는 형벌 종류. 근데 이 형벌은 그 형벌을 주는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거는 우리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형법 총칙이라는 걸 적용받아. 형법 총칙을 적용받아요. 우리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형법 총칙을 적용받고 처벌하는 절차는 여러분 우리 행정형벌의 대표적인 예가 뭐 9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주는 벌이 징역하고 벌금형이다. 응? 응? 징역하고 벌금형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행정기관이 얘 행정법상의 의무인했다. 너 징역 몇 년? 행정기관이 부과해? 이거는 행정기관이 부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재판, 형사소송이라는 재판을 해서 법원이 선고를 해야 하게 돼 있는 거야. 응? 법원만이 판결로서 이게 벌 줄 수 있는 거예요. 형벌은. 그리고 우리가 형벌을 부과받으면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거야.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되지. 응? 그래서 요거는 처벌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으로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 보면 자, 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걸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 보호 도로교통법도 행정법이야. 음주운전자 처벌하는 것도 거기 징역형 벌금형 이거 행정형벌이야. 더 쉬운 예가 우리 구청장이 어떤 업소를 적발했냐면 청소년에게 술판 업소를 적발했어.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구청 공무원이 됐는데 관할 구역 내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하는 걸 적발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법을 봐야지.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청소년의 술판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뭐 식품위생법 이런 데는 청소년에게 술판 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하는 건 구청에서 해. 그러니까 적발은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 담당하면 이제 위반 사실 뭐 이래 가지고 다 기재해서 보고 올리면 최종 구청장 이름으로 뭐 영업정지 당하거나 허가 취소시켜.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거는 못해. 징역형 벌금형 이거는 부과 못해. 그거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하냐? 구청에서는 경찰로 통보해요. 경찰서로. 응? 그러면 경찰이 그 위반업자 관할 경찰서로 이제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서 그 위반업자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막 그 우리가 조서 작성한다 그러지 뭐 몇 월 며칠 언제 이 총선에 술판 사실이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질문 답변에서 조서라는 걸 작성한 다음에 사인하게 합니다. 위원장에게. 뭐 그거 해가지고 다시 검찰로 또 올려. 검찰로 송치한다 그래. 그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겨요. 관련 서류와 함께. 그럼 검찰에서 또 불러서 조사합니다. 당신 업자 중에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느냐 확인하고 맞다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야.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검사가 이 벌주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를 소송을 제기하는데 기소한다 그러잖아. 기소한다 그러고 또 정식 명칭은 공소 제기한다 그래. 공소 제기. 그 이제 우리가 기소한다는 표현. 그러면 우리나라는 검사임이 매우 센 게 바로 이 어느 나라인지 기소는 검찰에 하게 돼 있어요. 재판에 넘기는 건. 그래서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겨 법원에 이제 처벌해달라고 재판 청구를 해. 기소를 하면 재판이 열리고 거기서 법원이 뭐 양쪽 주장 다 들어보고 공방을 다 들어보고 법원이 이제 선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오면 이제 뭐 영장에 이제 가둬놓고 이제 옥살이 징역형 하거나 벌금 받아내는 거지. 그건 검사가 집행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직접 징역형, 벌금형 줄 수 없어요. 행정기관은 검찰로 넘기는 걸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위반 없을 적발하면 역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줘. 그럼 구청장은 영업정지를 허가 취소하는 거고 경찰은 이제 알아서 각각 처벌 절차, 그 징역형, 벌금형 받기 위한 그 절차를 밟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역할 분담이.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질서벌이라고 하는 건 딱 명칭이 이거 하나의 벌이야. 과태료라고 하는 벌이야. 과태료. 응? 과태료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 종류가 아니에요. 응? 형벌이 아닌 거야. 과태료라는 명칭의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절차가 되게 간단하고 행정기관이 그냥 너 위반했지? 너 돈 얼마나? 이건 돈만 부과하는 거야. 위반 행위에 대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야. 과태료. 그래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주차 위반했다고 저 구청장이 과태료 4만 원, 승용차 기준 4만 원. 응? 조금 아까도 나 여기 나가보니까 횡단보도 반쯤 걸치고 주차해놨더라고. 요 바로 편의점 앞에. 거기 많이 위반을 해. 그러면 그 구청 단속차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 횡단보도 걸치잖아. 요새 주차 위반으로 강력 저 단속되는 곳이 세 군데가 네 군데 있잖아. 그지? 버스 정류장 부근. 버스 정류장 부근에 10m 이내에서 절대 주차 금지. 그 일반 사람들 사진 찍어서 다 올리면 다 단속 대상돼요. 과태료부가. 버스 정류장 앞뒤 10m 이내인가? 그리고 또 횡단보도, 그다음에 길모퉁이, 길모퉁이,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그 소화전, 그러니까 소방용 물 나오고 뭐 이런 거 소방기구 이게 있는데 거기 뭐 5m인가 10m 이내 여기 주차하면 그건 예의 없어. 그거는 주차 단속 아주 심하게 합니다.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요새 이제 또 그 이번에 뭐 민식이법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되게 더 강화한다 그러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리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 걸리면 과태료 2배야. 과속해도 2배,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 2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과속하거나 이래서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뭐 이렇게 다치게 하면 처벌을 엄청 강화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 이른바 민식이법이라는 게 그 사망한 부모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애가 이제 거기 그 신호나 과속해가지고 달리던 차에 그 민식이라는 애가 사망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좀 더 처벌 강화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되는 거야. 그래서 일명 요새는 이제 요새 유행하는 게 미국식처럼 무슨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따서 무슨 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별도의 명칭의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법에 이제 그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이제 편의상 민식이법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통과되고 있죠. 자, 우리 윤창호법이라고 한 것도 음주운전 강력히 처벌을 높이는 법이잖아요. 그것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야. 따로 윤창호법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건 당사자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른 거야. 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 사회 질서를 좀 가볍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돈 얼마 내고 끝내주는, 돈을 부과해서 그 내면 끝내주는 제도입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 안 났고요. 자, 요거는 무슨 법에 따라 부과하냐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질서 위반 행위라는 게 법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재판도 이 법에 따라 하고 합니다. 이 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큰 틀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행정형벌에 어쩌고저쩌고 형법이 정한 9종류의 벌을 행정상 의무 위반한 자에게 주도록 돼 있을 때 그걸 행정형벌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질서벌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정한 벌의 종류가 아니라 과태료라는 명칭의 벌을 주는 걸 질서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제 국민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을 줄 거냐,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할 거냐, 가벼운 위반 행위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거냐. 이건 누가 정하는 거래? 그럼 국회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알아서 정할 문제다. 그게 판례의 그 뜻이에요. 그것도 시험에 쓰이긴 하는데 결국 국민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위반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거기다가 형벌을 주도록 할 거냐, 과태료를 주도록 할 거냐는 끝부분에 가면 누가 정할 문제래? 입법권자가 결정할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다. 그 끝부분이 시험에 속합니다. 어떤 벌을 줄지는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다. 근데 알아서 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주차 위반했다고 형벌 주도록 하면서 주차 위반했다고 징역 10년. 이건 좀 웃기지. 우리가 헌법이 정한 비례 원칙 위반이 돼서 그런 법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졌다 해도 위헌 판정이 내려질 거야. 그지? 자, 적정하게. 자, 국민한테 벌 주는 거는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건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고. 여기 동그라미 2번 알아두세요. 뭐라고 돼 있어? 자, 그런데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징역, 벌금형 이거 주도록 하는 그 절차를 정한 일반법은 없어요.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 총칙을 적용하고 처벌 절차도 형사소송법, 형법상의 범죄도 이거 적용받는데 그거를 따른다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데 과태료 부과하는 질서벌인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법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있다. 요 2번 알아두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도 체크합시다. 뭐냐면 여러분 인천시장이 줄 수 있는 벌은 조례로 정해서 인천시의 법인 조례 위반했다고 줄 수 있는 벌은 과태료만이에요. 그럼 뭐는 형벌은 못 정해요.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했을 때 줄 수 있는 벌은 1,000만 원의 과태료. 여러분 조례로 벌 주는 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주차 위반 과태료도 있죠. 그 조례로 정해갖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냐면 여기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거 있지? 그거 각 지자체마다 액수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인천시는 조례로 얼마로 정해놨을까? 모르겠다. 보통 한 5만 원 정도?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면 5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피면 10만 원. 이렇게 되고 일반 길거리에서 피면 5만 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지자체마다 또 단속하는 사람들 또 고용해가지고 단속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기사 읽어보면 재밌어. 그래서 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을 고용을 해요. 그 이제 그 담배 많이 이제 그 피는 곳, 금연구역인데 피는 곳 그런 데를 이제 자꾸 순찰하면서 이제 담배 피는 거 금방 끝나잖아. 보통 사진 촬영을 하고, 그지? 하는데 근데 사진 촬영에도 신분 확인이 어려워. 그래갖고 딱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다 와서 과태료 부과하려면 신분증 제시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해야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
저 신분증 확인. 그럼 막 보면서 막 도망간대. 신분증 제시 안 하고 막 도망.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쫓아갈 수도 없고 그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과태료 부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법 집행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 신분 확인이 오니까 도망만 가. 그러면 뭐 사진을 찍었으니까 얼굴만 하기. 경찰이 아닌데 구청에서 막 이걸 얼굴 가지고 막 대조해서 이건 못 찾아내.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현실로 하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다 걸렸다. 잽싸게 도망가면 장땡인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응? 아니 이거 피지 말아야 되겠지. 금연구역이면. 네. 자, 그렇게 보고 그 밑에 판례. 여기 판례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지긴 했는데 뭐라 보면 무슨 단어가 나면 죄형 법정주의. 이 단어 알아두자. 그대로 한자 말인데 풀어보면 어떻게 돼? 죄형 법정주의 무슨 뜻이야? 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무슨 죄가 되고 그 죄가 되는 행위의 요건,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하면 무슨 형벌을 주는지, 징역형을 부과하는지, 징역형이면 또 최대 몇 년까지 부과하는지, 뭐 벌금이면 얼마까지 부과하는지, 이거를 그건 뭘로 정해야 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야. 응? 우리 우리나라 헌법도 당연히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치국가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등장한 원칙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법치국가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이전에 법치국가 이전에 무슨 국가라 그래? 그 시대를 절대 군주국가 시대야. 그때는 뭐야?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왕권 신설에서 절대적 권력. 왕 멋대로 통치해. 왕 멋대로 세금 더 걷어와. 그러면 막 걷어오고, 응? 강제 걷어오고. 왕 기분 나쁘면 가벼운 범죄자라도 기분 나쁘면 쟤 죽여. 그러면 사형이야. 기분 좋으면 연쇄살인범도 살려줘. 이건 뭐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의 생명 신체의 자유가 막 예측 가능하지 않게 막 왕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이건 문제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고 세운 시대가 법치국가 시대.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말하자면 국가라는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깨트리는 위반 행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이런 제재를 필요하다. 공동체 유지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해놓고 그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지. 이와 더불어 세금 마음대로 못 걷어낸다. 조세 법률주의. 이게 이제 법치주의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한 거지. 그래서 거기 읽어본 죄형 법정주의 뜻을 설명해놨어. 근데 포인트는 형벌이야.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응? 그런데 그때 가면 질서벌, 즉 과태료는 형벌이야 아니야?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포인트는 그래서 둘째 줄에 뭘 있어? 과태료는 셋째 줄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는 꼭 법률로 정해놓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의미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큰 의미는 없어졌어. 근데 하여튼 이건 판결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놔두되 이따가 과태료 부과하는 법률, 그러니까 나중에 질서 위반의 규제법을 보게 되면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고 써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과태료 부과 못해요. 응? 네. 그래서 하여튼 의미는 사라진 건데 이 결정문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논점이 어떤 국민이 의무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게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이 두 개 법이 뭐라고 써놨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뭐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한다고 돼 있어. 근데 또 다른 법은 또 똑같은 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 주는 규정을 내면서 과태료를 또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동시에 위반 행위가 과태료도 부과받을 행위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도 부과받게 되는 행위야. 그러면 위반 행위는 하나인데 2개 이상의 벌을 같이 줘도 괜찮은가? 그러면 이중처벌 아닌가? 우리가 이중처벌이 쉬운 말이지. 이중처벌 금지. 야, 우리 용어죠. 이중처벌 금지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이중처벌 금지. 이게 대원칙이야. 근데 이거 같은 말로 쓰면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이거 뭐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번 재판에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같은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또 어떤 거예요? 병과 벌 2 이상을 같이 주면 안 된다. 이건 병과하면 안 된다 하는 말하고 같아. 그지?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 이해한 거야. 그러면 병과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이중처벌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성립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떤 입장일 것 같아? 학자들은 이거 위반행위 동일한 하나의 위반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하고 그러면 이중처벌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만 부과해야 된다. 응? 이중처벌로 보는 입장이야. 병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야.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학설보다는 판례,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판례를 많이 내니까 일단은 학설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판례를 중심. 판례 보니까 동그라미 뭐야? 두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 중간에 헌법재판소.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 중간에 헌법재판소 입장이 다수라고 같은 입장이니까 그냥 헌재 입장. 헌법재판소는 어떻대요? 결론이 뭐야? 동일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서 형벌과 과태료 같이 부과하면 이거는 이중처벌 소지가 매우 크다. 라는 입장이니까 부정적인 입장이야. 헌재는 하나만 주도록 해야 된다. 둘 다 부과하면 이중처벌 소지가 크다. 이런 입장, 부정적인 태도인데 그 밑에 대법원 넷째 줄 앞머리. 대법원은 어떻게 돼? 야, 과태료라는 벌하고 징역, 벌금 같은 형벌은 그 목적이나 기능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2가지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병과해도 된다는 입장이야. 이거 헌재하고 대법원의 입장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중요하게 꼭 공부해야 돼요. 응? 대법원과 헌재 입장. 자, 그럼 뒤로 가. 그러면 우리 확인해 봅시다. 판례로 확인해 보면 행정형벌과 질서벌 병과 가능 여부. 그러면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죠. 자, 거기 문장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다 외울 필요 없고. 우리 헌법은 뭐라고 써 있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음으로써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명시해놨다. 그런데 그 첫째 줄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국가가 뭐 위반행위했다고 제재하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가? 처벌은 주로 형벌을 말하는 거야. 형벌. 이중으로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된다. 동일한 위반에 이중으로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결국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 중간쯤 얘기하고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말하는 처벌은 뭐야? 뭘 의미한대? 국가가 형벌 주는 거. 그거를 말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조치를 다 그 이중처벌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처벌에 포함시키는 건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만 하면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다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국가가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하고 목적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없지 않으므로 그지 같은 표현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하면 깔끔한데 없지 않으므로 있다 이 표현. 그 다음에 뭐야?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주면서 또 아울러 뭐야? 질서버린 과태료까지 또 부과한다면 그는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 정신의 배치, 위반대에서 국가가 국회에서 법 만들면서 똑같은 위반 행위인데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하고 형벌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면 이중처벌 금지한다는 정신에 위반되게 법을 만든 거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 입법권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죠? 그 전체적인 취지상 이중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와 형벌을 같이 동일한 위반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이지, 병과에 대해서. 이 1번 끝에 끝말도 후져. 그지 같아. 끝에 끝말이 어떻게 돼? 여지가 있음을 뭐야? 부정할 수 없다. 뭔 말이야? 여지가 있다는 거야? 여지가 없다는 거야? 헷갈리지 않아? 여지가 있다는 말이야, 간단히. 응? 그러니까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깔끔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아이, 그따위 표현을. 응? 지금도 이런 표현을 자꾸 써.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좀 뭐 여지가 있다. 응? 여지가 있음이 인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면 될 걸. 이런 말로 써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말이야. 응? 그래서 요새는 이제 판결문도 좀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게 쓰자. 응? 이렇게 이제 아직 그 개혁적 움직임이 있어서 고쳐 쓰려는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 뭐 이렇게 쓰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냐 말이야. 오히려 더 그지같이, 그지? 응? 그리고 요새 추세는 길게 안 쓰려고 그러잖아. 다 줄여 부르려고 하는데, 그죠? 판결문은 막 이게 중간에 끊기지도 않아요. 뭐뭐하고 마침표가 없어. 그냥 통째로 한 문장만 어마어마하게. 이거 시대 흐름하고 너무 안 맞아요. 명쾌하게 한 3-4줄 쓰고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 이어서 또 한 문장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그지 같아. 하여튼 판결문. 응? 이게 판결문 전체도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긴 것 중에 핵심 부분이지만 응? 많이 좀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거든. 국민을 위한 기관인데 지네 권위 내세우는 이딴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알기 쉽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헌재 입장이 1번, 2번인데 1번만 잘해. 1번만. 응? 지금 읽은 거. 그런데 밑에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라 그랬어요? 경과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 사례 1번 보니까 뭐라고 했어? 자, 어떤 사람이 아마 거주지를 옮겼나 봐. 그러면 아마 거주지 옮긴 후 30일 이내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해야 돼요. 근데 안 했었나 봐. 그래갖고 주민등록법 위반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받았대. 그치? 과태료 부과받고 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했대? 또 벌금형 이런 형벌을 또 부과했대. 아마 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 거지? 그러니까 또 부과했대. 그러니까 야 이거 한 번에 위반에 의해서 하나만 부과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이중으로 부과하냐고 싸웠나 봐.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대? 응? 과태료 처분을 받고 냈는데 그렇더라도 그 후에 또 형벌, 응? 벌금형 같은 거 또 부과한다고 해서 일사리 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대. 둘 다 부과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대법원은 이런 입장이라고. 그 이유가 이제 성질, 목적, 기능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그 밑에도 비슷한 겁니다. 응? 그래서 2번에 첫머리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 뭐라고 나왔어? 응? 뭐라고 나왔어? 질서버린 과태료하고 형사처벌. 여기서 형사처벌은 행정형벌의 의미야. 줄이면 그냥 형벌은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니까 질서버린 과태료 부과돼서 과태료를 냈더라도 또 그 후에 형벌을 또 부과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문장. 그러면 실제 2번에 그거 알아둬야 돼. 자, 셋째 줄 끝에 2번 판례 셋째 줄 끝에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받은 자. 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받은 자, 요 사건 이름이야. 요거 이렇게 구체적 사건으로도 문제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되고 나면 차 하나 뽑을 거야, 그지? 응? 새 차 뽑으면 어떻게 될까? 임시운행 허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 차를 뽑으면 내 거주지 그 구청이나 시군구청 가서 뭐 해야 돼? 차량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와야 되잖아. 네? 차 출고하는 거기 주로 평택이나 아산 이런 데 많아. 화성에도 있고 아마 그 차 이렇게 모아놓은 데 있고 거기서 이제 차를 갖고 나오는데 이게 그 등록도 안 되고 네? 그 번호판도 없는 차 도로 돌아다니면 이거 처벌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도 안 된 차인데 도로를 운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차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일단 도로에서 차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줘. 그게 임시운행 허가야. 그래서 아마 도로에 보면은 차 앞에 보통 하얀색 나무 판대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무 판대기에 임시 운행 허가 이렇게 말 붙이고 기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하라는 거야? 가서 이제 그 차 소유주가 거주지 시군구청에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이제 번호판이 나와요. 그러면 정식으로 거기서 번호판 부착하고 그 다음부터 운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식 등록하고 번호판 부착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야. 그러면 임시 운행 허가 받은 자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뭐 해야 돼? 정식 등록하고 번호판 받아서 부착하고 다녀야 돼. 근데 얘는 그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지났는데도 등록을 안 하고 정식 번호판 안 붙이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 나오냐? 법 위반했다고 과태료, 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 냈대. 근데 또 법이 그 임시 운행 기간 지나서도 계속 등록 번호판 붙이고 안 한다면 또 벌금 같은 거 또 부과하도록 또 돼 있나 봐. 그런데 벌금 또 부과했는데 이거는 목적이 다르대. 벌 주는 목적이.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은 단지 기간이 지나도록 안 했다라는 그 기간 내 의무 이행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는 벌인 반면 그 벌금 같은 형벌을 주도록 한 거는 그거를 이제 과거의 위반에 대해서 처벌로서 하는 거래. 하여튼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무슨 목적이래? 그 등록을 안 한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지?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건 자동차가 등록한 자동차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모두 그러니까 과태료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 지나서 운행한 자든 또 정식 번호판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는 차지만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되게끔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번호판에 이 봉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볼트가 있잖아. 거기가 이제 이게 그걸 뜯지 못하게 이렇게 봉인이 돼 있어. 왜냐면 번호판을 임의로 빼고 가짜 번호판 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봉인을 해제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고. 반면에 어떻게 돼? 응? 다섯째 줄에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넘어서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등록을 한 차인데 그러한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지만 근데 등록까지 안 했다면 무등록 차량인 경우에는 법이 형벌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형벌은 그 목적이 다른 거다. 어쨌든 이래저래 결론은 과태료 부과하는 거와 형벌 부과하는 건 목적이 다른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해도 특히 등록을 안 하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넘겨서 등록을 안 한 채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벌 둘 다 부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목적이 다른 벌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 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넘어서 무등록 차량 운행했을 때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둘 다 부과해도 된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여러분들 첫째 줄에 파란색 글씨에 형벌하고 행정처분 나왔지. 여기서 행정처분은 벌은 아니에요. 우리가 벌이라고 부르는 건 뭐와 뭐야? 벌이라, 진짜 벌이라고 부르는 건 형벌하고 질서벌, 과태료 이 두 개만 벌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허가 취소 뭐 이런 거야. 응?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술집에서 청소년한테 술 팔다 걸렸어. 그러면 뭐야? 구청장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시키고 그 경찰 검찰은 조사해서 법원에 선고를 받았고 징역형 벌금형.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 영업정지 처분,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 제재이고 벌에 속하는 건 아니라서 이건 다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 힌트. 우리가 국민이 뭘 의무를 불이행했네, 의무를 위반했네 갖고 여러 가지 벌도 주고 제재도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둘 이상 해도 이중처벌로 안 봐요. 다 병과해도 돼. 다만 논란이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야. 뭐라고? 영업정지와 징역형 상관없어. 같이 부과해도. 응? 근데 논란되는 건 뭐라고? 벌 두 가지. 형벌하고 과태료를 같이 부과해도 되네. 요것만 논란인 거야. 나머지는 다 같이 부과해도 상관없다. 형벌하고 질서벌만 그거만 기억해라. 형벌 질서벌은 병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두 가지 다 부과해도 돼요? 안 돼요? 동일한 위반에 하나의 위반에 대해서. 그거는 나눠봐야지. 대법원은 된다는 입장. 헌법재판소는 좀 부정적인 입장. 응? 이중처벌이 될 소지가 크다. 부정적인 입장. 이렇게 그거만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병과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앞으로 나오는 주제도 다 병과 문제가 나온다면 다 괜찮다 이거야. 응? 정리하면 될 거고. 그래서 아직 이제 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거 벌 주는 거에 대해서 행정법상의 의무를 면했다고 벌 주는 거 형법 총칙을 적용받긴 하는데 좀 형법하고 좀 다르게 법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뭐뭐 있는지 또 처벌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약간 특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질서벌은 질서위반 규제법 특성 공부하는데 여기다 질서벌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죠? 형벌이 아니면 형법 총칙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형벌 부과만 형법 총칙을 적용받는다. 이거 추가해서 알아놓고요. 요 나머지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얘기할 부분은 이제 뭐야? 우리가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이거 이제 행정강제, 행정벌을 뭐라고 또 묶어 말하냐면 한 대 묶으면 전통적인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정강제인 강제집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행정벌 이거는 전통적인 수단이라. 이 전통적인 수단이라는 게 행정법 발달 초기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써오는 수단들이야.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 조치를 국가가 취하기 위해서 요건도 까다롭고 절차도 또 막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해서 쉽게 사용하기 힘들어요. 응? 그런 반면 국민은 또 점점 약하죠. 어떻게 하면 요걸 피해서 막 위반하고 막 피하고 이렇게 처벌 안 받기 위해서 막 이런 편법들이 늘어나. 그래갖고 이 전통적인 수단 갖고는 제대로 이게 목적 달성이 힘들어지네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전통적 수단 그대로 놔두고 자꾸 또 국민이 교묘해지는 거에 맞춰서 효율적인 더 새로운 수단들을 자꾸 또 법으로 도입을 해가요. 그래서 최근 들어 새로 생겨난 수단들을 통틀어 새로운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뭐 예를 들면 과징금이네, 그 다음에 또 뭐야? 법을 위반한 사람들 명단을 공표하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이런 걸 끊거나 공급 신청을 거부하네, 등등 자꾸 막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과징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요거는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조치예요. 위반해봐야 걸리면 법을 위반해서 돈 번 거 다 뺏는 조치지. 왜냐면 자, 불량식품 만들어서 불량식품 제조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팔았어. 그래갖고 막 50억을 벌었대. 50억 이득을 취했어. 불량식품 만들어서. 근데 이 뒤에 얘가 사람에게 해로운, 법으로 금지되는 어떤 요소를 넣어가지고 불량식품 만들어 팔았다. 뒤에 적발. 그러면 어떻게 돼? 얘 위반 행위 했지? 그럼 벌 줘. 근데 법에 따른 벌, 어떤 벌이 있을까? 뭐 징역형, 벌금형. 근데 그것도 법률로 한도가 있지? 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뭐 몇 억 이하의 벌금을 준다. 그러면 최대 형량 줬어. 법이 허용하는 5년. 근데 5년 징역 눈 깜짝 안 해. 5년 징역 살고 나와서 뭐 50억 갖고 뭐 그 다음에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이거 안 뺏으면 5년 징역살이 하고 나와서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살 거 아니야. 5년 징역형만 갖고는 별로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래, 걸리면 5년 징역 살지 뭐. 50억,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벌금형 받으면, 야, 법 위반했다. 뭐, 벌금형 5억, 벌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50억에서 5억 떼서 벌금 내고 45억 갖고 뭐 잘 살지 뭐. 막을 수 있나? 못 막아요. 안 그래요? 돈 버는 게 액수가 클수록, 그죠? 응? 여러분들 우리 자주 보도에 나오지만, 뭐, 불법 도박장 개설하잖아, 인터넷으로. 그 왜 안 끊어져? 돈 버는 액수 너무 커요. 수백억씩 벌어. 1년에 막 엄청 돈을 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을 워낙 좋아하는지, 불법 인터넷 도박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불법. 해외에 서버를 두고, 그러니까 뭐 쉽게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지?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근데 돈 벌어서 또 어떻게 해나? 마늘밭에 밭에 땅 파고 비닐봉지 속에 5만 원 꼭 잔뜩 채워서 밭에 숨겨놓고 하잖아. 그럼 잡히면 돈 번 거 어디 갔어? 몰라요. 결국 옥살이만 시키고 감옥살이 몇 년 하고 나와서 원래 그 돈 조금씩 꺼냈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돈을 왕창 버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원래는 그거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은 다 몰수를 또 할 수 있는데 뭐 몰수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죠. 어쨌든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벌었다. 그럼 벌금이나 징역명 갖고는 이게 막기가 힘들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득. 이런 경우에 뭐예요? 그 벌은 돈을 뺏는 거야. 그때 행정기관이 부과해. 재판 안 하고 행정기관이 과징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부과합니다. 응? 그래서 행정기관에 걷는 거예요. 근데 몰수는 이제 재판해갖고 법원이 몰수형을 선고해서 뺏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훨씬 어렵지. 이건 행정기관이 그냥 부과. 엊그제 우리나라 최대 액수의 과징금 부과 사건 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나왔어. 뭐 나왔어? 어디더라? 외국계 회사인데 뭐뭐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조 원. 1조 원 과징금 부과. 외국계 회사야. 근데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싸웠나 봐.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이 그 1조 원 과징금 부과는 위법이 없다. 적법이 없다고 판결 내렸대. 우리나라 역대 사상 최고 액수의 과징금. 과징금은 위반해서 실제로 이렇게 50억이란 뭐 돈을 실제 벌었어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돈 번 건 없어. 하지만 법을 위반함으로써 이렇게 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익 본 게 추정이 된다면 그 이익 봤다고 추정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익이 없어도. 응?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새로운 수단들이 도입되고 있어서 우리 행정벌의 특성과 처벌하는 절차, 새로운 수단, 그 다음 큰 주제.
이제 국가의 작용으로 행정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는 절차 뭐 이런 그중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국가변호사 2조 이 정도까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